앞으로 인생 역전 대박은 여기서 터진다. 자, 여러분들 인생 역전 하고 싶은 분들 많을 겁니다. 특히나 투자로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겠다. 이것이 뭡니까? 투자입니다. 큰 돈으로 큰 돈을 버는 것은 저는 투자가 아니다. 리스크가 더 크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방송을 들으신 분과 듣지 않은 분이 아마 앞으로 구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은 하루 지나면은 유료 회원 채널로 변경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잘 아실 거예요. 자,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12세 때 어머니가 위독을 했습니다.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갑니다. 왜 마차를 타고 가겠습니까? 의사를 데리러 마차를 타고 의사를 데리고 이제 마차를 막 끌고 갑니다. 어머니한테 갔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미 늦었죠.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차가 너무 늦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빠른 교통수단을 만들겠다. 12살 때 이 사람이 결심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헨리 포드예요. 최초의 자동차를 만들었던 헨리 포드인데 이 헨리 포드가 만든 자동차가 앞에 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헨리 포드가 만든 최초 자동차인데 이 자동차가 나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왜 비난을 쏟아냈겠습니까? 이 자동차가 여러분들 아주 최초의 자동차인데 이 포드 이 자동차가 기차보다 비쌌어요. 기차보다. 기차를 보시면은 아주 크죠. 거기다가 12칸 정도 되고 화물도 많이 실을 수 있고 사람도 많이 실을 수가 있는데 자동차가 이 기차보다 더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비난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실생활에는 불가능하다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비웃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이 헨리 포드가 대량 생산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어떻게? 컨베이어 벨트라는 이 대량 생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단가를 대폭적으로 낮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대중화, 교통수단의 대중화를 만들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는 불가능하다.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박을 치게 된 거죠.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이 당시에 포드 주가가 그래서 한 100배 정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코카콜라 주식도 처음에 나오고 나서 한 몇천 배 정도 올랐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장치를 보시면은 어마어마한 장치예요. 이 장치가 건물보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하나의 건물보다 더 큰 규모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었냐면 컴퓨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컴퓨터인데 이 컴퓨터가 최초의 컴퓨터는 어마어마하게 컸다고 합니다. 관리하는 사람도 컸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합니다. 비난을 했다고 해요. 이런 컴퓨터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차라리 지금 주산을 하든지 그렇게 지금 손으로 계산하는 것이 더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크기를 작게 만들었죠. 크기를. 누가 크기를 작게 만들었죠? 애플이 최초의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어마어마하게 큰 주가를 만들어냈는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최초의 컴퓨터예요. 이렇게 크기가 크고 부피가 크고 규모가 큰 이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이 기술적으로 다 해결이 되더라라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최초의 이 전화기를 보시면은 우리가 무선 전화기입니다.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너무 컸어요. 똑같은 문제죠. 자, 자동차는 너무나 비쌌고 컴퓨터와 휴대전화는 너무나 컸어요. 하나는 비쌌고 하나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상용화가 되기 어려웠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크기를 작게 만들었습니다. 기술의 진보로. 그래서 하나의 기술은 10년 이상 가진 않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블록체인 기술도 10년 이상 가지 못해요. 기현상입니다. 그래서 자, 컴퓨터의 문제, 핸드폰의 이
컴퓨터의 문제와 무선 전화기의 문제를 하나로 해결했던 겁니다. 해결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애플이죠. 애플이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린 겁니다. 아이폰이. 그래서 큰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큰 변화, 패러다임, 산업의 변화는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들 비트코인에서 나타날 거라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네, 이것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산업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네, 하나의 블록체인 기술도 너무나 오래된 기술이죠. 자, 그 해답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양자 컴퓨터. 자, 지금의 양자 컴퓨터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무 비싸죠. 포드 자동차가 만들었던 이 문제와 똑같습니다. 너무 비싼 문제가 있고 1번. 두 번째가 뭡니까? 너무 커요. 너무 크다는 겁니다. 이게 컴퓨터하고 휴대전화하고 똑같은 문제를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비싸고 또 불안정하고 그 다음에 너무 크다는 겁니다. 크다. 네, 크기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크다. 이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술의 진보로 다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양자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큐비트로 이루어지죠. 큐비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컴퓨터는 뭡니까? 1과 2죠. 0과 1이죠. 0과 1. 예, 이진법이라고 하는 0과 1. 이것도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술도 다 0과 1이에요. 옛날 기술이란 겁니다. 큐비트 같은 경우는 0과 1 사이에 중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중첩으로 인해서 0과 1이 다 공존하는 겁니다. 계산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계산을 한꺼번에 해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도 전부 다 이걸 다 털려버립니다. 기존에 있었던 보안 체계가 다 새로 다 바뀌어버리게 된 겁니다. 어떻게? 양자로. 그래서 양자 기술이 비싸지는 문제, 비싸다는 문제, 크기가 크다는 문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산업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컴퓨터란 문제, 그리고 냉장고, 여러분들이 TV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은행의 어떤 보안 체계라든가 아니면 신호등, 특히 암호와 관련된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수학적 확률 통계, AI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없어지게 됩니다. 양자로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공기, 배, 자동차 그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이는 전자가 들어가는 모든 반도체가 들어가는 전자가 들어가는 모든 기계는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의 양자 기술을 너무 이거를 굉장히 지금 이렇게 작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생존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의 양자 기술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양자는 기술이 발전할 거다. 어떻게? 저는 아주 크게 발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중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을 넘어가지고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을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기회를 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한번 다뤘습니다. 비트코인을 설명하면서 한번 다뤘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글로벌 양자 컴퓨터 시장, 그러니까 컴퓨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양자 컴퓨터는, 양자 역학이라는 기술은 저는 이것을 어떻게 1000조 원이 아니고 지금 1경 조원이라는 정도로 이거 넘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이 다 바뀌니까. 여기는 무한의 어떤 지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쪽에 있는 기업들 중에는 어떻게 되냐? 실질적으로 매출과 순이익이 급속도로 올라가는 기업들이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이것이 저는 1000배 정도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1000배. 저는 최소 주가는 1000배가 오를 거다. 이걸 찾아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양자 시장이 컴퓨터가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부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누굽니까? 이 젠슨 황이죠. 네, 젠슨 황인데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자가 지금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상용화가 된다 그러면은 엔비디아입니까? 자꾸 헷갈리는데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이것이 필요가 없어져요. 기업이 이거는 도산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의 문제가 뭡니까? 비트코인이죠.
예, 비트코인은 이거는 바로 영원으로 갑니다. 영원.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생명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26년 9월이라고 2026년 9월 달에는 큰 뭔가가 나타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됐고 비트코인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렸고 이때 8천만 원 두 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3,500만 원에서 무조건 반등하고 그 다음에 이거 2천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했죠. 그 다음에 시세가 급등할지 바로 밑으로 꼬꾸랄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왜? 이게 시간이 2026년도 9월까지는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이에는 시세가 급등한다면 무엇이라고 했죠? 이거는 주포가 무엇을 한다? 작전을 한다고 그랬죠. 작전. 근데 2026년도 9월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시간하고는 2023년입니다. 그 전에 다 시간을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4년 정도가 남았다고 했죠. 4년.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 그러니까 시세가 올라간다니까 미풍 선생이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죠. 시간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비트코인의 생명은 2026년도 9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9월에 영원으로 가게 된다. 이 영원으로 가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갑자기 비트코인 영원으로 가겠어요? 자, 그 해답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말씀드렸는데 그 해답은 무엇에 있다? 양자에 있다는 겁니다. 양자. 뭔가가 일어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를 잠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자,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를 보시게 되면은 이 주가 차트를 한번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주가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큰 시세가 한번 급등하게 됩니다. 큰 시세가 10배가 넘어갑니다. 이 15배 정도가 15배 정도가 주가가 상승했는데 여러분들 패턴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큰 시세 상승이 올라가기 전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이 전조가 나타납니다. 전조. 반드시 전조가 나타나요. 자, 가만히 있던 주가가 조그만 산을 하나 만듭니다. 이게 바로 전조예요. 네, 산을 만들다가 이 급락을 하게 됩니다. 이 똑같이 급락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대시세를 만들어내는데 왜 주가가 이렇게 조그만 산을 만들고 급락을 하게 될까요? 네, 주가가 반토막 이상 급락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보통 한 67% 정도는 주가가 급락합니다. 63에서 67% 정도 피보나치 수열을 그 비슷한 정도의 수치로 주가가 급락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주가가 큰 상승을 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한다? 개미들 물량을 털어내야 됩니다. 털어내는 겁니다. 개미들. 네, 겁을 한번 세게 한번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진짜 큰 상승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네, 어떻게 문제가 나타나냐. 주가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뭐냐면 전체 시장이 같이 무너집니다. 이때. 그래서 이때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이 무너질 때 주식을 이때 바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 비슷한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모든 시세사 똑같습니다. 기존의 애플 주식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가 올랐던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최소한 SK텔레콤, 위동통신 아까 말씀드렸죠. 전화기 크게 지금 상용화가 되기 전에 모든 시세가 다 10배 이상, 50배 이상 다 올라갈 때는 다 똑같은 경로를 거치게 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도. 자, 테슬라도 한번 볼게요. 주가가 큰 상승이 나타나죠. 큰 상승이. 자, 이때 지금 보시면은 몇 배가 나타났죠. 25배 정도 올랐나요? 25배가 올랐는데 이때 조그만 산을 하나 만들죠. 이때 산을 만들게 된 배경이 뭡니까? 자, 코로나19입니다. 전체 주식시장이 나빠졌다는 겁니다. 전체 주식시장.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결론이 뭐냐면은 자,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경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항상 주식은 어떻습니까? 사이클이라고 했죠. 사이클. 오름과 내림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오름과 내림이 반복되는데 이 오름과 내림에서 이 내림의 끝바닥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 시장이 다 무너지는 거죠. 이게 체계적 위험이라 그러고 주가가 내려가는 거를 우리가 개별 기업의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매번 이 국면이 나타납니다. 이 주기가 언제입니까? 3년에서 5년이에요. 그러니까 3년에서 5년의 주기 동안은 이 저점에서 올라가는 국면이 나옵니다. 이 또 저점에서 올라가는 국면이 나오죠. 이때는 최소 10배에서 30배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이 무조건 나타납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걸 주도주라고 그래요. 주도주. 근데 이 파동에서는 주도주가 이 파동이 1파, 2파, 3파, 4파, 5파를 거치면서 올라갈 때는 이 주도주가 3번이 또 바뀔 수가 있어요. 3번 다 종목이 10배씩 다 올라갑니다. 그 파동에 따라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주식이 있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자, 양자 컴퓨터가 나타나는 종목들이 있다 칩시다. 양자 컴퓨터가 올라가는 주식이 있다고 치면은 이 종목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 있어요. 산을 하나 조금 만들고 주가가 급등한다고 했죠. 자, 산을 하나 조금 만들고 주가가 급등하는데 아무리 많은 좋은 종목이라도 전체 시장이 한번 무너져야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전체 시장이 체계적 위험으로 전체 시장이 폭락할 때 그때가 매수 타이밍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럼 양자 컴퓨터가 매수 타이밍을 언제 접근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의 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이 한번 세게 폭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좀 되십니까?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 있어요. 앞으로 양자 시장이 올라간다고 그래요. 다음 타자는 무조건 양자입니다. 양자와 관련된 여기서 뭐 아무래도 대기업 쪽일 것 같아요.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 제가 종목을 잘 잡아내지 못합니다. 전체 시간을 정확하게 잡아내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함께 이거는 비밀로 붙일게요. 아마 IBM도 될 것 같고 그때는 이제 뭐 여러분들 보시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온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 중에 실질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올라가는 종목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양자 시장이 올라간 거를 알겠다. 미리 힌트를 줬죠. 그럼 이걸 언제 사야 된다는 거죠? 주가가 폭락을 할 때입니다. 주가가 폭락할 때. 전체 시장이 주가가 대폭락할 때. 그때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때가 본격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산을 조그만 거 하나 만든다고 했죠.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10배에서 30배는 무조건 올라간다고 했죠. 근데 이번에 양자 컴퓨터 올라갈 때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1000배 올라갑니다. 1000배.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내가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으면은 1000만 원 돈을 금방 만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알바 조금 뛰면 되면은 이 돈이 얼마로 간다는 얘기죠. 100억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100억. 1000만 원 버린다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 돈을 얼마로 회수한다? 100억을 회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무너질 시기가 있는데 이 무너진 시기는 공통점이 무엇이다? 전체 시장이 무너질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회복기를 들어설 때 이때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대등수치를 이용해서 시간을 계산해서 잡아내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로 볼게요. 엔비디아도 이거 테슬라도 제가 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을 제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지금 3월 며칠 20 며칠인가 이거 정확하게 잡아냈습니다. 이 종목을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전에 보시면은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를 언제까지 하락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주봉을 잠깐 볼게요. 월봉. 자, 언제까지 하락을 한다고 했습니까? 엔비디아도 크게 올라갔죠. 네, 이때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는 과정이 있었죠. 이 급락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코스피하고 전체 시장이 다 무너졌죠. 이 주가가 급락할 때 제가 언제가 저점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방송을 몇 수십 번 얘기했어요. 자, 9월달까지 하락한다고 했습니다. 9월달이 최저점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9월이죠. 9월 30일 정확하게 나오죠. 인봉을 찍은 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조그만 섬을 하나 만들고 이 조그만 산을 하나 만들고 큰 산을 만드는 이 과정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많이 12불에서 13불 정도에서 지금 보시면은 12불, 10불 근처까지 갔다가 150불까지 올라가는 이 기현상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한 15배 정도 올라가는 국면을 공통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이때 주가가 떨어질 때 기간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주가 떨어질 때 기간이 전체 시장이 폭락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목 전부 다 똑같아요. 다른 종목도 이거는 주봉을 볼게요. 표가 잘 안 나니까 주봉도 마찬가지죠. 전체 시장이 한번 무너질 때 코로나19로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이제 그 얘기를 드리자면은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시장은 앞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산업이 변한다? 앞으로 중심은 무엇이다? 엔비디아는 없어집니다. 왜? 엔비디아가 만들어낸 칩은 필요가 없으니까.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트코인은 뭐 해킹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바보죠. 자, 해킹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뭐 50%가 안 되고 또 쭈그러드는 50% 이게 다 거짓말이죠. 양자 기술의 발전은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무조건 해킹돼요. 해킹이 아니고 그 순간 바로 무엇입니까? 비트코인은 무조건 영원으로 간다는 겁니다. 영원.
이거 필연적입니다. 필연적. 자, 그렇다면 무엇이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앞으로 주가가 언제 폭락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주가가 언제 폭락하느냐. 이 폭락할 때는 다음에 무엇을 잡으라는 겁니다. 양자를 잡으라는 겁니다. 양자. 여러분들이 얼마의 돈을 갖고 1,000만 원을 가지고 1,000만 원을 버린다 생각하고 이 1,000만 원이 100억을 갈 때까지 그냥 버티라는 겁니다. 팔지 말고. 근데 종목을 잘 찾아야 돼요.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 잘 찾아내시고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앞으로 산업의 패러다임, 산업이 변하다는 거, 그리고 주가가 디버전스를 통해서 올라갈 때, 자, 이 올라가기 전에 이 디버전스가 일어나기 전에 이 양자 컴퓨터를 그때 잡아라. 지금을 잡아가지고 뭐 반토막이 났니 뭐 지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 대부분의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여기서 들어갑니다. 여기서 매수를 해요. 왜 주식 투자를 실패합니까?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수 안 합니다. 여기서 매수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본전으로 와, 본전. 본전이라도 오면 다행입니다. 여기서 매도를 합니다. 본전 왔다고. 그 짓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해서 돈을 못 번다는 겁니다. 전체 시장, 체계적 위험으로 해서 전체 시장이 무너질 때 그때 매수하면 됩니다. 왜? 어차피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계속 돌고 돕니다. 돌고 돌아. 주도주만 10배에서 많이 올라가면 30배, 100배까지 올라가는 장비가 계속 번갈아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